아파트 거실에 앉아있는 형식.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쉰다. 혜인은 퇴근 후에도 회사 전화를 붙들고 바쁘게 얘기한다. 재현은 혼자 블록을 맞추며 아빠를 힐끔 바라본다. 가족이 한 공간에 있지만 따로 노는 듯한 공기가 감돈다. 다음 날 아침 형식은 재현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 앞에 선다. 또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싱글맘 지은. 형식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상냥하게 미소 짓는다. 짧은 인사였지만 형식의 시선은 그녀에게 오래 머문다. 늦은 저녁 식탁 위에는 냉장고 반찬 몇 가지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맛있어? 응. 근데 엄마는 왜 맨날 늦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그런 거야. 우리 재현이 좋은 거 사주려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친 얼굴로 엄마가 들어온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힘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나 회식하고 왔어. 그냥 씻고 잘래. 혜인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식탁에는 두 사람만 남는다. 형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화면 속에 떠오른 건 오늘 유치원 앞에서 마주친 지은의 환한 미소. 고개를 흔들며 애써 잊으려 하지만 허전한 식탁 풍경이 그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든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자 그곳에서 또다시 지은과 마주친다. 어머, 또 뵙네요. 아드님이랑 같은 반이라 그런가 봐요. 그러게요. 지은 씨도 아이 데리러 오셨군요. 지은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는다. 짧은 대화지만 묘하게 편안하고 낯설지 않다. 혼자 키우려면 힘드시죠? 내 가끔은 지치지만 그래도 제 곁에 아이가 있다는 게 힘이 돼요. 그 말의 순간 아빠의 눈빛이 흔들린다. 늘 차갑게 굳어있는 아내와는 다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스쳐가는 바람 속 금기된 인연의 시작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저녁 형식은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어수선했다. 아내 혜인은 아직 퇴근하지 못했고 아들 재현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낮에 마주친 지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자신이 건넨 말. 혼자 키우려면 힘드시죠? 그 순간 지은이 지어 보였던 미소와 은은히 스쳐 지나간 향기가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다. 아내와는 달리 자유롭고 당당해 보였던 그녀의 몸짓.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 전해지는 묘한 온기의 형식은 자꾸만 끌리고 있었다.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다그쳤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을 데리러 온 형식과 지은은 또 마주쳤다. 어머, 또 뵙네요. 지은은 가볍게 웃으며 인사했다. 형식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게요. 요즘 유치원 끝날 때마다 꼭 만나네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지은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재현이 아버님이 참 자상하시네요. 보통 아빠들은 잘 안 챙기는데. 평범한 말인데도 형식의 귀에는 달콤하게 울려 퍼졌다. 아내 혜인에게선 한동안 듣지 못했던 따뜻한 칭찬. 그 짧은 순간 형식은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이 뛰어나오며 긴장감은 흩어졌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잠시 동안 떼어지지 않았다. 늦은 저녁 형식은 재현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부엌에선 혜인이 여전히 노트북을 켠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녀왔어. 형식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혜인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 먹었어.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 내일 보고 준비해야 돼. 짧고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재현은 반갑게 엄마에게 달려갔지만 혜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재현아, 엄마 바빠. 아빠랑 놀아. 형식은 순간 씁쓸하게 웃었다. 지은의 따뜻한 한마디가 떠올랐다. 자상하시네요. 반대로 아내에게선 더 이상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저 생활비를 책임지는 사람일 뿐이라는 공허함이 몰려왔다. 며칠 후 형식은 재현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다 또다시 지은을 마주쳤다. 아, 또 뵙네요. 지은이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형식은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다. 그러게요. 참, 아이가 잘 따르네요. 늘 아빠랑 다니니까 그런 거겠죠. 부럽네요. 지은의 시선엔 아쉬움과 고단함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형식은 묘한 책임감과 연민이 뒤섞였다. 저 사람 늘 혼자 버티고 있구나.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주차장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혹시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카페 구석 형식과 지은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으시죠? 형식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관심이 묻어났다. 지은은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엔 피곤이 스쳤다. 맞아요. 때로는 너무 외로워요. 아이 앞에서는 티도 못 내고. 형식은 그 말에 묘한 공감을 느꼈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워낙 바쁘다 보니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숨 막힐 때가 있거든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맞닿았다. 말없이 흐르는 순간 공허한 마음의 틈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참 좋네요. 형식은 손에 쥔 머그잔을 꽉 쥐었다. 이런 감정 위험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지은이 컵을 옮기려다 손가락이 형식의 손등을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움찔하며 시선을 마주쳤다. 죄송해요.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웃어넘기려 했지만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형식은 얼어붙은 듯 손을 빼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오히려 따뜻하네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카페 안의 소음이 멀리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은은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봤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형식은 알았다.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 지은은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가방을 집었다.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형식은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몰려왔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뻗어 지은의 손목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놀란 눈빛으로 형식을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더 뜨겁고 무거워졌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뿌리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형식은 차가운 손목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끼며 속으로 되뇌었다.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몰라. 지은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형식은 쉽게 놓지 않았다. 한 번만 오늘 하루만 더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그 목소리엔 진심과 갈증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결국 형식은 그녀를 따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현관 앞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한참을 주저하던 지은이 돌아서려는 순간 형식이 불쑥 다가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깊은 숨결이 서로의 귓가를 스쳤고 짧지만 치명적인 입맞춤이 이어졌다. 지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끝내 뿌리치지 못했다. 그 순간 이미 선을 넘은 것이었다. 그 시각 혜인은 재현이를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놓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지? 평소 같으면 벌써 들어왔을 텐데. 탁자 위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문득 창밖에 불빛이 스치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커튼을 젖혔다. 멀리 골목 모퉁이 형식이 익숙하지 않은 여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살짝 닿는 순간 혜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그 장면은 너무도 분명했고 혜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며 형식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다. 여보, 늦었네. 뭐하다 이제 들어와. 혜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그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아,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술 좀 했어. 피곤하다. 형식은 신발을 벗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혜인은 그의 옷깃에서 낯선 향기를 느꼈다. 집안에서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하면서도 짙은 여성 향수 냄새였다. 거래처 사람들. 근데 왜 이렇게 향기가 진하지?
속으로 의문을 삼키며 그녀는 애써 표정을 숨겼다. 형식은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털썩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혜인의 가슴 속에는 의심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혜인은 주방에서 물컵을 가져와 형식 앞에 놓았다. 눈길은 자연스러웠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거래처 분들이랑 있었다고 했지. 누구랑 만났는데? 목소리는 가볍게 던진 질문 같았지만 똑똑히 확인하려는 기운이 배어 있었다. 형식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 그냥 알잖아. 늘 보던 사람들. 이름까지 뭐하러 다 말해. 순간 혜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늘 보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향이 낯설지. 마음속에서만 중얼거린 말은 불안과 확신을 동시에 키워냈다. 형식은 무심한 척 리모컨 버튼을 누르며 TV 볼륨을 높였다. 그 순간의 어색한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더욱 차갑게 갈라놓았다. 혜인은 거실 불빛을 혼자 받아내며 앉아 있었다. 형식이 방에 들어간 뒤에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늘 보던 사람들인데 왜 말을 회피하지?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속으로 되뇌던 그녀의 손끝이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켜고 인터넷 창을 열었다. 사설 탐정 상담. 검색창에 찍히는 단어들이 혜인의 떨리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더는 속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그녀의 두 눈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형식의 발걸음 소리에 화면을 재빨리 닫았다. 그러나 마음속 불씨는 이미 꺼질 수 없었다. 며칠 뒤 혜인은 낮 시간을 틈타 조심스레 집을 나섰다. 재현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는 곧장 길을 돌았다. 작은 골목 끝, 낡은 간판이 걸린 사무실. 민간조사 전문. 이곳이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짧게 숨을 고른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남편을 조사해 주세요. 유치원에서 만난 여자가 있는데 둘 사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까지 낳았다면 저는 더는 버틸 수 없어요. 조사는 곧 시작되었다. 남편의 출퇴근, 낯선 여자의 행적, 두 사람이 주고받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혜인의 의심을 향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었다. 며칠 뒤 혜인은 조사원이 내민 서류를 바라보았다. 사진 몇 장과 함께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김지은 임신 16주 차. 충격에 손이 굳어졌다. 서류 속에는 지은이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태아 옆에 적힌 아버지 칸에는 분명히 박형식 이름이 기록돼 있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조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다. 숨이 막히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들려왔다. 지금까지 참아온 분노와 배신감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결국 아이까지 가지게 된 거구나. 시댁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 긴 테이블에 박형식, 혜인, 시부모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겉보기에 화목한 듯 보였다. 하지만 혜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순간 수저 소리가 멎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쏠렸다. 이건 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혜인은 깊게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형식 씨가 바람피운 여자, 바로 김지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했습니다. 형식 씨 아이를요.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시아버지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사실이냐, 형식아? 박형식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아이의 목소리까지 멎어버렸다. 서류 속 초음파 사진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형식은 두 손을 부르르 떨며 혜인을 붙잡았다. 혜인아, 오늘 일 어떻게든 수습해 볼게.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지만 내가 잘 말해두면. 혜인은 쏘아붙였다. 잘 말해. 초음파 사진까지 본 부모님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통하겠어. 당신이 그 여자를 선택한 순간 이미 끝난 거야.
형식은 다급히 무릎을 꿇었다. 그건 실수였어. 그 여자는 그냥 잠깐이었어. 우리 재현이 생각해서라도 이번만 봐줘. 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재현이를 팔아 변명하지 마. 그 아이가 커서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 불륜으로 또 다른 아이를 만든 사람으로. 형식은 대답 대신 한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떨궜다. 김지은은 임신한 몸을 부여잡고 형식 앞에 앉았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집착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형식 씨, 이제 나 어떻게 해? 이 아이 당신 아이 맞잖아. 형식은 고개를 떨구며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지금 상황 알잖아. 혜인이 이미 다 알아버렸어. 우리 부모님도 아셨어.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김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날 버리겠다고. 뱃속에 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호적은 어떻게 할 건데? 형식은 불안하게 시선을 피했다. 내가 책임은 질게. 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이혼 얘기 꺼낼 수도 없어. 부모님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김지은은 이를 악물며 그를 노려봤다. 당신, 나까지 버릴 생각이라면 난 가만히 있지 않아. 세상이 다 알게 해버릴 거야. 당신 인생, 혜인 씨 인생, 다 박살내고 말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벼랑 끝에 선 절망과 압박의 기싸움처럼 날카로웠다. 희망은 없고 남은 건 무너져가는 현실뿐이었다. 형식은 시무룩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고 혜인의 싸늘한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형식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그냥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김지은 뱃속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까? 혜인은 냉정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의심이 돼요?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 시각 김지은은 좁은 원룸 구석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당신 나랑 애 책임진다더니 왜 연락 안 받아? 수화기 너머로 들린 남자의 비웃음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내 뱃속 애가 내 애라는 증거 있어? 나도 이제 결혼할 여자 있다고. 김지은은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를 악물었다. 그래, 너희 둘 다 날 버려봐. 하지만 이 아이 난 절대 혼자 키우지 않을 거야. 다음 날 형식은 집 앞 골목에서 김지은을 마주쳤다. 그녀는 배를 감싸 쥐고 미소 지었다. 형식 씨, 우리 아기 아빠가 지켜줘야죠. 당신밖에 없잖아요. 형식은 숨이 막히는 듯 침을 삼켰다. 김지은, 제발 이 상황에서 날 끌어들이지 마. 나도 무너지고 있어. 하지만 김지은의 눈빛은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 번뜩였다.